이제 롯데마트 채용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채용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전에는 그룹사랑 같이 해서 공채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사업부마다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트 자체의 채용을 진행을 해서 기존에 제가 채용했던 시스템이랑 달라져서 좀 알아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선은 모두 인턴십을 필수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이 되면은 일단 인적성을 보는 거는 똑같고요. 네. 그리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인턴십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해서 인턴십에서 최종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최종 채용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하나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네. 다른 거는 이제 다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인턴십을 이제 필수로 하는데, 그게 뭐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채용형이긴 한데 그 합격률이 약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좀 적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 진짜 그 인턴십에 이제 돌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피가 말릴 것 같은. 근데 저도 인턴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 타입의 채용 방식이 있었고, 그냥 단순히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게 있었고, 시험 플러스 인턴십이 있었고, 시기마다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인턴십으로 들어왔었는데, 저희 때도 합격률이 40% 정도였고, 근데 막 피가 말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중간에 합격해도 안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과정 자체가 되게 채용에 도움이 많이 되는 과정이어서 꼭 여기서 일을 안 하더라도 이 회사랑 인연이 안 맞으면 다른 데서 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인턴십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인턴십 기간은 뭐 어느 정도 됐나요? 2개월로 알고 있어요. 2개월. 그러면 그 사이에 업무는 실전에 배치돼서 뭐 실질적인 업무를 하나요? 어떤 과정이? 보통은 그 인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 과제를 수행하는데 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개선 포인트를 잡는 건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약간 팁을 드리면은 개선 포인트만 잡으면 안 되고 개선한 화면을 그려간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상품을 기획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품 만들어 간다든지 시제품을 만들어 간다든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합격이 됐어요. 확실히 적극적이고 좀 더. 네. 그리고 실무에도 투입은 돼요. 왜냐면 현업에 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팀이랑 녹아들어서 역할을 잡아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 사이 기간 동안. 네네. 저도 거기에서 실제로 거기에 업무를 둘러보다가 실제로 그 기획전 하나를 오픈을 해서 기획전을 운영을 했고 그 기획전에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전년 동일 대비해서 얼만큼의 매출이 상승했는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확실히 들었을 때 이런 분이 더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확실히. 인적성, 면접 뭐 이런 거는 여느 기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쉬운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쉬운 편. 뭐 인적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나요? 그건 그냥 책 사서 풀고 강의 듣고 그냥 이건 기본으로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따놓으면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안에 뭔가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놨고 이제 그때부터가 준비인데 사실 이 앞단에 이거는 너무 기본인 거라서 다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이 뒷단의 준비는 사실 이력서든 아니면 면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직무 관련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내 성향 그리고 내 경력 내 경험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만약에 직무 관련 경험이 없으면 경험부터 직무 관련 경력이 없으면 경력부터 그래서 인턴십을 되게 많이 지원해 보면서 내 적성을 실제로 느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 관련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직접적으로 온라인 MD 업무를 해보면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 하나를 운영해 보는 것도 최고의 온라인 MD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MD에 다양한 영역이 있을 텐데 업체를 소싱하거나 이런 소싱 업무도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팔릴 상품인가를 알아보는 안목이거든요. 그럼 그 팔릴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시장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고
가끔 뭐 예를 들어 제가 데이터 분석은 그때 당시에 SQL이나 이런 거 할 줄 몰랐지만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데이터랩스나 아니면 썬트렌드, 소셜 매트릭스 이런 것들 통해서 고객 데이터 계속 추이 보고 있고 이 상품 이래서 소싱해봤고 네.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운영해봤고 아니면 프리랜서로 크본 같은 데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제가 운영 대행해주는 그런 거 프리랜서로 업무 해봐도 되거든요. 꼭 그 직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맞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만약에 이 직무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면접은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 자기 확신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직무 경험, 경력을 바탕으로 저는 적어도 업무 관련 면접에서는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의 특성을 이제 쫙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예민하거든요. 예민해 잠 못 잘 때도 많고 막 이래서 되게 불편하고 안 좋아요. 혼자 살기에는. 근데 이 예민함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예민한 거랑 제 그 MD 업무랑 연결을 해봤죠. 근데 예민하기 때문에 고객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리고,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불편함도 빨리 파악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도 빨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의 예민함은 안테나가 마치 이렇게 성능이 좋으려면 예민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MD에서 이런 제 예민함을 잘 발현해서 이 직무에 정말 적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본 제 성향이랑 연결해서도 대화를 했고 보통 그 성격의 단점 이런 거 물어볼 때 되게 뻔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진짜 나를 잘 성찰을 해서 내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하면은 정말 그렇겠네? 라는 이런 공감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제 한계, 예를 들어 좀 어려운 부분이나 제 단점 같은 것들을 툴이나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좋은 서비스들로 개선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거를 많이 해줘도 되게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뭐 SQL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잘 못하는데 라는 현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SQL 쪽도 계속 공부는 하고 있고 근데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메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어서 그걸 내가 구독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메가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네, 면접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안서를 써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완전 이런 실질적인 팁까지. 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 인적성 준비하시고, 면접 준비하시는데 다 혼자서 하셨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면접 스터디 딱 학교에서 그런 것도 참여해보고 제가 꼭 공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전혀 아니었지만 뭐 공기업 관련돼서 뭐 면접이나 뭐 이런 거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냥 다 가서 실제 가상 면접 뭐 이런 것들 다 봐보고 자기를 결국 이해해가는 과정 같아요. 그 직업을 찾는다는 게 사실 지금 잡 포지션이 많이 안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더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모자라서 안 뽑힌다기보다는 나랑 그 핏이 안 맞아서 안 뽑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탈락되고 엄청나게 많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저랑 안 맞아서지 제가 가치가 낮아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자기 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이런 게 기반이 되어야 자존감이 많이 안 깎이고 좀 더 계속해서 나아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래서 내가 나를 고용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창업을 한다든지 아까 직접 내가 프리랜서로 뛰어본다든지 하면은 마켓에서의 나의 가치를 스스로 좀 확신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유튜브를 촬영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정말 나를 완성시켜가고 내가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그들을 면접 보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나도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를 생각보다 많이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멘토 선생님 뭐 강연하시는 수준에서 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뭐 이런 걸 듣고서 그런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좀 힘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취업 준비를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한 80개 정도 서류를 썼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비공개 글로 다 올려놨던데 네. 많은 게 떨어졌습니다. 80개면 진짜 상당하죠. 네. 네.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뭐 롯데마트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유통업은 되게 흥미로운 시장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온라인 중심의 되게 시장이 많은 거에 비해서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되게 매력적인 역할들을 해볼 수 있는 뭐 요즘에는 OMO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머지드 뭐 이렇게 브라이드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 뭐 오토 시장, 뭐 오포 시장, OMO 시장 이렇게 말하는 그 시장을 가장 테스트해보기 되게 재밌는 곳이어서 고객이 궁금하다. 나는 B2C가 좋다. B2B가 아니라 고객이 어떻게 저희 데이터 진짜 많거든요. 저희 점포도 120개 되고 그래서 사실 개선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할 일이 너무 많은 조직이고 그래서 신입분들이 오셔도 내가 해볼 만큼 해볼 수 있는 곳이긴 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